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다가 주택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대내적인 요건들 말고도 대외적으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는 많은데 호재는 좀처럼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악재 가운데에서도 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인 만큼 매주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죠. 지난주 핫 키워드 무엇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3위 키워드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이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셋가율 역시 아파트의 이 평균 전셋가율보다 2.7% 높은 76.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로 시작해서 오피스텔까지 번지고 있는 극심한 전세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 키워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월 평균 주택 거래량은 2만 건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보다 약 17%가량 감소할 것이란 얘기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오피스텔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고공행진은 올해까지 이어지겠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피스텔까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자, 일단은 오피스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원룸이라든지 월세로만 내는 줄 예, 알죠. 투룸, 네. 쓰리룸 이렇게 있는데 이제 투룸, 쓰리룸은 굉장히 공급이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대부분 이제 월세로 이렇게 하는 이제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이렇게 보니까요. 2011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평가된 자료에 보면 2011년에 2억 한 1,200만 원 네. 정도에서 2013년에 좀 가격이 올랐다가 좀 이렇게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은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급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급량 때문에 세오 오피스텔로 이렇게 를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정체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렇게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지역,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전세 금액인데 전세가 일단 2011년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네. 꾸준히 이렇게 매해 올랐단 말이죠. 지금은 전세 금액마저도 1억 6,600만 원 정도가 네. 되니까 그래서 꾸준한 이 전세 가격 상승이 결국 이제 오피스텔까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건데 이 그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가격 즉 전세 비율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이 일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3.8%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이. 네. 그거보다 이제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전세를 놓고 내가 이제 매매 금액으로 해서 했을 때 과연 이 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투자액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매매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한다 했을 때는 승산이 있으되 아까 얘기한 대로 꾸준히 전세 금액은 올라가는데 매매 금액이 꾸준히 유지되는 즉 공급량이 너무 과도하게 예상돼 있는 곳은 조금 이렇게 내가 매도를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보유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니까요. 어쨌든 그 오피스텔 시장까지 전세가 이렇게 폭등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원룸 형태가 아닌 네. 투룸, 쓰리룸 형태로 좀 방향을 좀 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나중에 올라서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고 또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용어가 있죠. 이제 아파텔, 네. 즉 오피스텔로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받기는 했지만 집의 구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파트로 돼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아파텔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지금 늘어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전세금 상승 비율에 힘입어서 매매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자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또 아파트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서울 지역의 주택 거래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작년보다 16에서 17%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죠. 이제 네. 그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수치는 2014년에 비해서 되면 평균적으로 한 15%가 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지금 내려잡았을 때 그 요인을 찾자면은 네. 세 가지죠. 이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규제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2월 또 5월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해서 이제 시행이 됐다는 거 이미. 네. 자, 그런 부분하고 또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 가져오는 여러 가지 좀 불안감 이런 부분하고 또 공급이 과하게 지금 계속해서 많이 분양되는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수요 측면이라든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악재로 작용된다. 즉 지금 같은 경우 굳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좀 전환되려는 그런 움직임, 작년 한 해 네. 그 움직임이 다시금 사그러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은 지방세에 대한 그 세수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느냐에 대한 그 연구 조사에 의한 결과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왜 민감하냐면 지방세수가 보존이 되려면 꾸준히 이제 거래량에 의해서 이제 취득세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 세수가 요 정도이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국세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연구 결과치가 여러 가지 분야에 의해서 이렇게 접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계낸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어들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략 한 뭐 17%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것마저 사실 주택 가격에 대한 흐름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보합이거나 아니면 조금 일부분에서는 하락이라는 부분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지역별로 우리가 좀 잘 좀 선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주택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좀 보합권의 이 주택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 남겨두고 있죠. 1위 키워드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1위 키워드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처와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꼭 알고 투자해야 하는 그것, 수익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분석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월에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긴 하면서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내가 이 정도 투자했는데 월세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만큼의 수익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그렇죠. 자, 일단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 꾸준히 저금리 기조에서는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그 계산 방식이 어떠느냐는 대체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계산 방식 그럼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융자를 꼈을 때 계산 방식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하디슈 1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네. 해놨고요. 분명히 오늘 자. 뭐 수식이 나올 테니까 좀 네.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주 간단하게 네.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일단 뭐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월세 나오는 주택이라든지 뭐 네.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그냥 대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네. 우선 매매 금액이 대략 2억대는 뭐 오피스텔로 가정을 해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굉장히 그 많은 어떤 그 월세 보편적인, 금액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8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대한 그 12개월을 곱했을 때 1년은 960만 원이 이렇게 그 임대로 벌어들일 것이고 네. 이 매매금액 2억에서 임대 보증 2천만 원을 빼야죠. 네. 그거에 대한 받았으니까 그러면 실제 들어간 1억 8천을 갖고 나누는 거죠. 960만 원을. 네. 자, 그랬을 때 0.053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곱하기 100을 할 경우라면은 1년에 5.34% 항상 1년 수익에 대한 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네. 월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안 맞죠. 그 네. 이유는 수익형이라는 그 부분이 1년을 통틀어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한다면 1년 수익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매월 받을지 뭐 1년에 한 번씩 받을지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5.34%라고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은 요즘 그 금리가 뭐 예를 들어 기준금리 1.5%에 2% 이하로 이렇게 이자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보다는 당연히 좀 훨씬 많지만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내가 낼 세금, 재산세로부터 그렇죠.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계산해야 될 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게 그 다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금리보다는 유리하니까 5% 정도 되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 네. 뭐 많은 거는 뭐 1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뭐 보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또 대출을 갖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네.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융자를 발생할 경우가 있고 또 아닐 경우가 네. 있는데 융자를 나는 절대로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이 대출은 죽어도 못 끼겠다.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 본다면 만약에 융자를 이제 그 9천만 원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네. 했을 때 연 3.5%의 그 이자를 내가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1년에 3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로. 네. 자, 그런데 일단 월 960만 원을 이렇게 그 80만 원에 대한 12개월을 곱해서 나온 거기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빼야죠. 그렇죠. 그러면 645만 원이 될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융자 9천만 원에 대한 이자 315만 원을 뺐으니까 전체 그 보증금 제외하고 또 융자 9천만 원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은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또 이제 645만 원에서 이제 나누게 됐을 경우는 수익률이 7.16%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융자를 안 꼈을 때 5.34%는 그냥 내가 내는 이자에 대한 비율이 이제 3.5% 보니까 3.5%보다는 높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지렛대를 쓸 경우에 더 유리하게 5.34에 플러스적으로 수익이 더 발생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34에서 7.16%로 갔을 때 자, 일단은 융자가 발생됐으니까 융자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나한테 수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뭐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그 2차적으로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때
이 물건에 잠겨 있는 투자액, 실제 투자액은 9천만 원으로 굉장히 줄여지게 되는 거고요. 네. 융자를 안 꼈을 때 1억 8천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만약에 매매 금액 2억 2천으로 10%가 올랐다라고 가정을 네. 할 경우에 2천만 원에 대한 차익 수익이 또 있잖아요. 차익에 대한 네. 상승 비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1억 8천에 대한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이 오른 어떤 차익을 봤다면 이융자 발생했을 경우라면은 9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그 효과로 따지면 2배가 수익률이 되겠죠. 2배네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조금 그 차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기대되는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네. 대출을 끼는 방법도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유리하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난 대출 없이 융자 없이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또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다라고 하면 9천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2개를 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내가 정해준 패러다임을 조금 변형시켜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 계산을 해봤고요. 어쨌든 뭐 상가, 오피스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꼼꼼히 매매 금액 그리고 정확한 임대 보증금을 좀 체크해서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분양되고 있는 그런 물건의 예상 임대 금액이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미리 인근의 시세하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핫 키워드를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2월 20일 토요일과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봐야 되겠죠.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105 신도시 한신 유프로스 34평형 30층에 15층을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2018년도 1월경에 입주할 예정자고요. 네. 거주 후 시세 차익 최고 시기하고 네. 혹시 입주 시기 때 미부장 사태가 올지 않을까 걱정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부장가보다 시세가 상승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05 신도시가 시행처가 시흥시입니다. 네. 근데 시흥시가 리포라 계획을 보면은 아직까지 서울대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MOE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RC형 기숙사형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대우조선해양단지, 신세계 아울렛, 송도와 백업 대교 및 송도와 신도시 사이에 전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정부가 판교에서 월곡까지 전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비공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전직 기자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호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시흥의 105 그 신도시 네, 한신 유프로스 이제 분양 받아서 네. 자, 2018년 입주인데 과연 그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냐? 또 네. 뭐 여러 가지 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라든지 또 뭐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힘입어서 어쨌든 좀 생각해 봐서는 가져가는 게 유리할 듯한데 그래도 근데 정확한 답변을 좀 중요한 거는 거주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네. 시세 차익이 언제쯤이 재고책을 찍을 건지 아니면은 네. 아까 말씀대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될 건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 상승률이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자, 일단은요. 네. 그 미분양 사태는 없고요. 네. 일단 105이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유래부터 생각을 하면
네.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예, 배우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에 대한 그 어떤 신도시라고도 테마들이 있거든요. 네. 신도시를 했을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갖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옆에 이제 반호이라든지 남동 그 산업단지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오래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그 어떤 실수요자들에 대한 실입주 수요자들이 입주 때는 네. 굉장히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는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입주 단계일지 아니면 입주 이후로도 더 한 2년 정도는 더 가져가야 될지는 그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 정도요. 아, 2년, 2년 정도요? 정도가 이제 그 전세에 놨을 때 또 이제 만기되는 상황에서 전세금 올라가고 매매금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입주하고도 2년을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주 때 분위기가 너무 업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잡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일단은 지금 가져가셔야 돼, 입주 때까지는.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배구 신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뒤쪽에 보면은 그 MTV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신도시 개념으로도 주거 형식으로도 발전이 될 건데 예. 그러면 그쪽으로도 또 쏠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는요. 네. 아직은 그런 계획 그 상에 맞게 이렇게 그 착공이 들어가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주 때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요 사이를 지금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때 맞춰서 또 기분 좋게 전화 주시면 또 기분 좋은 답변 또 뭐 네. 그때 팔아야 네. 될지 한 2년을 더 가져야 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너무 먼 기간까지를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2018년 입주 때까지는 들고 가보셔도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고 가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매화 주공 3단지를 17평을 가지고 있다가 네, 23평으로 갈아탔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달 되면 2년이 되는데 네, 그때 신분당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내년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사실은 재건축을 보고 제가 미래를 보고 샀는데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음. 향후 재건축 방향이 어떻게 네. 되는지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윤환 대표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당구 야탑동에 그 매화마을 주공 3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이쪽 근처에 뭐 17평에서 21평으로 갈아타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93년 입주된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이나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소형으로 돼 있잖아요. 15평에서 뭐 21평으로 돼 있는데 15 83년도에 됩니까? 예,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 그- 3단지가 대지 지분이 되게 많다고 해서 저희가 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가 네. 얘기하는 대지 지분이 많다는 거는 사실 그 5층 그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네. 대지 지분이 아무래도 좀 약해요. 자, 그렇게 대지 했을 지분이 때 이렇게 오하고 다 섞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근데 뭐 섞이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재건축을 기대할 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않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때까지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분이기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단지 여기가 10평대가 아닌 21평대니까 사실 네. 그냥 가져가셔도 될 법은 한데 굳이 뭐 몇 년 더 8년 정도로 더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 동네가 좋은 건 맞는데 네. 과연 8년이나 기다리면은 더 대박 같은 수익률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년 1월쯤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저희와 네.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님 고민을 좀 해결해 봤는데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이 매물 소개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매물 들고 오셨는지 박일권 대표의 매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부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마포권역의 바로 역세권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가볼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포권 하면 최근에 매매가뿐만 임대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것들 깜짝 놀랄 만한 또한 그런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는 정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변과 역세권 그리고 또 소액 투자 이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가지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두 개의 매물은 배은용 소장이 들고 왔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강남구 도곡동과 대치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서울시 그리고 강남에서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남구 도곡동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 중심 지역이면서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서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주택 그에 있는 입지를 띠고 있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주택들은 좀 있지만 신규 주택 매물이 없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 입지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포구에 있는 매물과 강남구에 있는 매물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물이 어떤 매물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작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매물이에요.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말씀드렸는데요. 입지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 기존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지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입지적인 걸로 해서 또 역세권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변에 초역세권 매물 중에서도 정말 너무 굉장히 가까운 축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근 오피스 빌딩들이 많아서 전월세 걱정이 없는 그런 역세권 입지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의 안정적인 투자처에서 살펴보셔야 할 것이 향후 황금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월세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약 90%에 해당되는 높은 전세가를 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 매매를 할 때에도 가격을 올리는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쉽게 매매가 되는 그런 황금성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 입지 여건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초역세권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는 그냥 빌라촌이 아니라 고급 빌라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에 주택 가격들이 5, 60평 되는 것들이 30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급 빌라들이 아무 곳에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쪽에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뒤에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 또한 강남 핵심 지역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지역하고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정거장을 가면 양재역이 있기 때문에 양재권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 그런 수요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또한 한정거장 가면 도곡역 또한 대치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오피스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곳이나 강남 어느
핵심 지역이든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면 좋잖아요.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안정적인 투자처, 토지 가격을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이곳 지역은 지금 10년 동안 지가가 2배 이상 오른 지역입니다. 강남권 내에서도 10년 새 토지 가격이 2배 이상 뛴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걸 봤을 때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 보이는데 개포주공의 영향과 또한 원래 핵심 지역이라는 입지 그리고 또한 그 삼성동 국제교류지구 또한 가깝게는 롯데칠성 부지까지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대중교통으로 앞서 말씀드린 삼성동이라든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까지도 10분에서 20분대면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수혜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작년 12월에 완공됐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건물 말씀해 주세요. 네, 총 5층 중에 4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지금 투룸의 구조와 거실, 화장실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대략적으로 지금 전월세가 다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강남 업무 지역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30대 신혼부부 또한 직장인들 위주로 많이 채워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메이저 브랜드들을 다 쓰고 있어서 그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어떤 건축 그렇게 지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 가격은 2억 6,500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고 해도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금 계약이 된 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자, 이 주택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준공도 되어 있고 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어떤 세입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어떤 또 투자의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가 준비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희소 가치라든지 공급과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개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합정 역세권이나 홍대 역세권, 망원 역세권이나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과 돈과 개발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소개한 이 망원 역세권 중심축으로도 많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합정 역세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합정 역세권을 중심해서 홍대 역세권
역세권이나 뭐 상수 역세권이나 망원 역세권도 중심축으로 해서 많은 상업 업무 시설뿐만 아니고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개발 가치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가와 집값이 거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역세권까지는 한 5, 6분,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한강변에 있는 이 개발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고 실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본 매물은 입지 대비 매매가가 워낙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고요.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이 호재들이 남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계셨는데 일단은 입지 여건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입지 여건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준차철 역세권으로는 망원 역세권 한 6분 정도 거리에 한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분대로 해서 합정 역세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학교라든지 상업 업무시설들, 인프라시설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도보로 1분 정도만 걸어서 내려가시면 바로 한강공원입니다. 그만큼 한강변에 접해 있고 한강변의 인프라시설 잘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강변북로와도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든 차량을 이용하시든 서울 도심권이나 강남권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대문구 마포권역이 작년에 서울권에서 임대가 상승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도심권이나 아니면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고요. 젊은이들, 젊은 직장인분들이 거주를 원하시는 그런 인프라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빠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시고요. 임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보존할 수 있으시고 시세 차익 거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입지 여건은 이렇다는 것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이 개발 호재가 좌우하게 되겠죠.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망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본 지역은 유도정비 구역으로서 개발 얘기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개발 계획이 다시 재차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과 개발 계획, 개발 가치를 다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한강변 쪽으로는 화력발전소의 문화복합 클러스터의 개발 계획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합정 역세권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개발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상암 DMC라든지 여의도 역세권까지 그런 큰 개발 호재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지와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오는 6월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건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입지가 중요하고 가격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임대가라든지 환금성 면을 따졌을 때는 건물의 퀄리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본 매물 정말 마포권역에서 전문으로 고급 주택을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풀옵션의 고급스러운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시설 그리고 기본적인 풀옵션 다 제공되고요. 특히 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포권역에서 근무하시거나 거주를 원하시는 젊은 그런 세입자나 아니면 젊은 층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넓은 거실과 아일랜드형 주방 그리고 남서양 구조의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중에서 가장 좋은 층향의 채광이 굉장히 유리하고 안정적인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로얄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개를 듣고 계신데 자, 이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하실 때 시세 차익
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방송이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룸 괜찮게 지은 주택들 거의 지금 시세 자체 2억 6천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2억 4천만 원이라는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예상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세입자분이 들어오신 후에 잔금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하려을 때는 1,0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향후 임차 기한이 끝나시면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하시고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수익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액 투자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한 매매가와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주택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불안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셔야 됩니다. 입지라든지 뭐 가격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향후 개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임대가나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희소 가치, 즉 뭐 주변에 큰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온다든지 한강변에 위치하고 이런 희소 가치까지도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 차익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먼저 추천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 강남구 대치동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학군과 네. 뭐 학원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대치동은 기본적인 그 외의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기본적인 수요가 왜 받쳐주냐면 선릉이라든지 역삼, 어떤 테헤란 업무 지역과 접근성이 한 정거장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굉장히 맞춰주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신축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들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또한 기존에도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어질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여기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평당 3천 후반에서 4천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장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어떤 선호하는 그런 대치동이라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또한 백화점이라든지 상권, 역세권의 완벽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포인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좀 나눠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현재 가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네, 뭐 서울권역에서 뛰어난 입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치동은요. 한티역이라는 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현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티역에서는 바로 롯데백화점이라는 강남권에 몇 개 안 되는 백화점이 있고요. 백화점 주변으로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뭐 편의점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권들이 형성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떤 입지적으로는 지금 상태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장점이 말씀드렸듯이 선릉역이나 뭐 삼성, 역삼까지도 지하철로 10분대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치동의 그런 토지 가격의 상승과 어떤 임차인들의 구성을 봤을 때 투자처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변 지역 교통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입지 여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개발 호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입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역하고도 10분대로 지하철로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남권역에서 아니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중에 하나로 보신다는 게 바로 한전부지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옥이 이전을 하면서 이쪽에 개발하게 되는데 서울권역에서 가장 많은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역시도 코엑스를 중심으로 현대백화점 대형 호텔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는 서울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상권과 어떤 업무 지역의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주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과연 주택가는 어디로 형성될까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지하철역으로 한두 정거장을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인 이런 대치동 지역과 휘문고 인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고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 상주 인구들이 가깝게 출퇴근이 가능한 곳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매물 위치다라고 보시면 어떤 개발에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건물은 또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건물이 또 어떻게 지어질 건물이고 그 건물 내에서 층수는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건물 특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건물이 세워지는 게 6m와 4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자리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6층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보시면 대부분 4층, 또한 많이 높아야 5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해당 층수는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나 풀옵션이 모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테헤란로의 직장인들 혹은 뭐 세브란스의 직장인들이 정말 몸에 들어오면 바로 거주가 가능한 그리고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매물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격은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앞서도 희소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신축된 매물들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 매물은 2억 초반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실투자 금액은 지금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봤을 때도 3천만 원 정도면 보증금 3천에 70만 원 정도의 그 월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쪽에 시장을 분석해 보면 원룸도 반지하에 있는 원룸도 지금 시세가 한 60만 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점이 지금 월 70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향후에는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매물에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정리해 주시죠. 예,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내외 정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위치를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또한 테헤란로나 삼성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방문해 보시고 대중교통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할 때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저희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